자, 그럼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 받으셨구나. 네. 그 우리 박 팀장님 그 애플 그거 뭐죠? 비전 프로 들어왔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비전 프로죠, 이거 뭐 그쵸, 비전 이거 프로. 눈에 쓰는 거죠, 이거? 비전 예. 프로. 비전 프로예요, 여러분. 비전 프로.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농담이고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 넥케어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슬룸이라고 조금 이따가 여러분의 힐링을 도와줄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그거 가져오시네. 따뜻하게 돼요. 어. 그래서 만약에 출근하실 때 예. 자차로 운전하신다 하면 이제 그거 딱 이제 목에다가 끼고 그래서 아, 운전하면서- 슬룸 여기 뒤에. 네.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야, 열심히 요즘에 PPL 할 때.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삼프로 TV에 네. 많은 제품을 좀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MD가 진짜 열일하고요. 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시는 제품,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올려주세요.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MD분들이 열일해서 그 제품을 핫딜로 한번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그런 열심히 또 물건을 쏘시게 오는 일이니까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로징 벨 한번 나와달라는 말 많이 하는데 불러줘야 나가죠. 그 조세호의 마음을 저는 너무 알 것 같습니다. 조세호 씨도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요 하잖아요.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신기해요? 그게 목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귀엽네요. 약간 이거 약간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요, 건데. 이렇게. 오. 그 목에다 얹고 해요. 야, 이거 얼마지? 그거요? 7만 원대, 7만 원대. 우리 67% 할인 적용. 예. 제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하고 하세요. 아, 방송 그, 오늘. 아니, 하고 하면은 좀. 아니 오늘 옷 색깔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또 네. 이렇게 맞춰 입었네요, 또.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염은 사라지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저요? 네. 어제 몸살이 왔었고, 열이 뭐 한 52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저기 하늘나라 잠깐 하이파이브 하고 오신 거네요? 예, 갔다 네. 왔다가. 오늘 조금 이제 약 먹고 괜찮아져서 목은 좀 아직 지금 여기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더러워서 같이 방송 못 하겠네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 좀 괜찮아졌습니다. 예. 아니, 우리 그렇게 삼진제약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건강기능식품 소개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예. 우리 박 팀장님이 그렇게 감기에 안 걸려 먹었어요, 버리시면 제가. 그러니까 면역 관리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 하는 겁니다. 자, 졸음운전하면 안 돼요. 이거 한다고 졸음운전하지 않아요. 더 깜짝 놀라가지고 깰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만 수다 떨도록 하겠고 뉴욕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음. 일단 뭐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지금 0.13% 하락했고요. 나스닥 0.6% 상승했고요. 네. S&P 500 0.39% 상승했고 네. 러셀 2000 지수 0.21% 상승했는데 네. 지금 아마 미국 증시를 좀 보시는 분들은 뭐 일부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일부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소폭 또 상승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한국 돈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1억 2,700만 네, 원인가요? 700만 원. 네. 그러니까 1억 3천 넘었었다가 지금 제가 또 1억 이제 2,700만 원으로 제가 아까 잠깐 확인했던 것 제가 또 같은데 코인 업계에서 최근에 큰 손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선만 월가에서도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여도운이 샀다. 샀다고 여든 지금. 샀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네. 건 진짜 불장이다. 그러니까 예.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서도 리플 땡겼다는데요. 제가 샀다는 얘기를 딱 듣고 리플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폭등했다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참 진짜. 요새 촉이 좋습니다. 근데 이미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약간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이거를 이제 본인의 돈으로 실험하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도박성, 사행성 그런 거 아니고요. 2017년에 딱 순서가 비트코인 먼저 이슈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을 따라가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서가 있었는데 한번 이번에도 그럴까 싶어서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사본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까지 왔어요. 근데 진짜 이미 올랐는데도 다 더 올라가요. 더 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의 힘이죠, 사실. 잠을 못 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너무 못 자, 잠을 못 자. 일어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코인 보느라. 진짜 아이고. 그 다크서클이 100호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서. 제가 미국 주식 그렇게 밤 안 새려고 ETF 하는데 이거 코인은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그 기술력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도 뭐 여러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력 자체가
뭐 다양한 분야로 또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긴 하지만 네.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월가에서는 일부 많은 의견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쪽에서는 이제 자산에 관련해서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은 자산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가는 들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블랙락하고 여러 ETF를 이제 출시하게 되면서 네.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월가에서는 뭐 이 기술을 떠나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냐면 지금의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의 관점으로서 이걸 대체 자산에 편입시키기 위한 운동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제 방향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좋고 안 좋고는 맞아요. 예, 우리가 미래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수수료에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걸 대체 자산으로 넣기 위한 금융권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주식의 이런 붐업이 되는 딱 그 시기에 열심히 미국 주식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2018년에서 이제 19년, 20년 이렇게 넘어갈수록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국내에서 사실 국장 투자할 때 수수료 증권사들 막 거의 안 받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 수수료는 꽤 높죠. 맞아. 그때 그래서 다들 물론 미장이 좋지만 미장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이제 자신의 계좌를 오픈하기 위해서 그 정말 많은 마케팅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미국 주식 더 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이렇게 막 미리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다들 이제 스스로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시장을 더욱더 붐업시키는 그러한 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지금도 발생을 있잖아요. 하는 지금 거예요. 계좌를 처음으로 트게 되면 막 30불, 40불 주겠다. 뭐 공짜 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지금 자산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떤 접근성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뭐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테슬라가 아주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고점이 얼마예요? 전고점이 보시게 되면 한 414달러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400달러, 405달러 요 정도가 지금 아마 전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38달러인데 아직 멀었네요. 뭐 400달러까지는 뭐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20% 정도 무난하게. 무난하죠. 근데 왜 파셨어요? 네? 왜 파셨어요?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뭐 트럼프가 이길 줄 몰랐죠. 네. 자, 그래서 안타까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일부 뭐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테슬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전기차 관련해서 또 IR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라고 하면 노이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분야에서 뭐 여러 테슬라로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이제 그 IRA 법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지금 IRA 같은 경우 완전 폐지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이제 월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많은 상원 의원들이 지금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주에서 사실 그 IRA나 여러 뭐 태양광이나 친환경에 관련해서 많은 적극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까 지금의 IRA 폐지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상원 의원들도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조정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마이너스 1% 오늘 좀 하락을 했고 애플은 1.34%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뭐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일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러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저는 사실 이거를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이 열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이 또 크게 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이번 11월, 12월 달에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또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오늘 뒤에서 이제 제가 뭐 데이터 준비를 했는데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뭐 약간의 전망치를 좀 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고 ETF도 한번 볼까요? ETF. 자, 커머디티가 많이 올랐죠. 커머디티가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골드. 예, 골드가 올랐고 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곱하기 3. 지금 이제 중국 시장 곱하기 3인데 지금 사실 최근에 급등 이후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일부 뭐 약간의 뭐랄까요, 뭐 반발세, 뭐 약간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일부 반등이 좀 보여졌다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자 어떤 이야기인지.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는 중국 증시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도 일부 관세가 적용이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많은 데이터로 하나로 이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은 사실상 많은 분들께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일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된다. 요 정도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골드만삭스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증시가 앞으로 향후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ETF, 특히 스파이라는 ETF에 최근 들어가지고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9주 연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러한 수치를 이제 누적 수치를 보게 되면 과거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그 부분과 거의 비슷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부분은 사실 자국 기업 우선주의, 트럼프 정권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 S&P 500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이 뉴스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5%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자, 트럼프 팀에서 이제 자율주행 규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법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어떤 규제를 풀기 위한 여러 초당적인 입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마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조만간 나올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를 좀 보게 되면 재무장관도 나는 이 사람을 적극 지지한다.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좀 점잖아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더 앞에 그 최전방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대통령 대변인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도 과거에 예측 불허하는 그러한 여러 언행이나 그러한 발언들이 좀 있었고, 네네. 일론 머스크도 거의 못지않는 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약간 기괴함도 보이기 때문에 그 두 인물이 2025년 이후로 또 어떠한 방향,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할지가 시장에서 좀 관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입에 더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머스크가 과감하게 기업 입장에서 대신 얘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얘기해줄 증시에는 증시에는 아마 일론 머스크의 말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 간혹 나오더라고요. 두 분 다 성격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저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뭐 삐지거나 화나서 등 돌리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어떡하지? 예.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지금 언제까지 좋을 것 같냐? 맞아요. 사실 일론 머스크 하게 되면 예전에 페이팔 마피아라 그래가지고 그 페이팔 마피아 맞나요? 저 갑자기 예, 하여튼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이제 CEO들, 특히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했던 그러한 네. 지금이야 뭐 20년 전, 30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20년, 30년 동안 진짜 호영호재했던 여러 이제 CEO들, 어떤 기업의 뭐 임원들, 그런 분들하고 지금 등을 지고 있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 규제도 나서고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점유율도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입장 속에서 또
또 일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CEO도 있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등지고 좀 싸우기도 하고 최근에 뭐 소송도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만약에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요. 이 뉴스도 저는 재밌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2025년 전망치를 6,500으로 에이, 저거밖에 안 돼요? 설정했습니다. 이게 500포인트 오른다고요? 500포인트니까 뭐 근데 이제 제가 좀 봤던 게 뭐냐면 네. 마이클 윌슨이 내년 2025년 상반기까지 5,400이라고 해서 상향 조정했었어요. 원래 본인은 4,800인데 S&P 그건 아직 지금 벌써 이제 회복 안 해요? 6,000 찍고 넘어가긴 했지만 5,400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5,400이다. 지금 6,000 찍었는데요. 아니 다시 조정 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5,400으로 내려올 거야. 계속 다니시네요, 회사를. 이렇게 네. 진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클 윌슨 그 외에 많은 이제 분석가들, 전략가들이 2025년 전망치를 연말까지 해서 6,500으로 전망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 잠시 가서 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거 계속 재미난 얘기인데. 오늘 뭐 흥미로운 얘기 예. 배틀이에요. CPU 시장입니다. CPU 시장에 다 관련돼서 아마 많은 이제 남성분들은 컴퓨터로 조립을 하시잖아요. 조립을 하는 분들 많이 네네.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CPU, 이제 어떤 보면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지금 원래 인텔이 가장 최강자였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아마존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AMD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물론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 싹쓸이했다 그래서 AMD가 월등히 뛰어나다, AMD가 뭐 그렇다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 뭐 아마존이 하나의 뭐 지표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 AMD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텔은 12위예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12위요? 12위. 제품이 예, 그래서 판매가?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유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0년물 유가 국채 많이 금리, 오르네요? 예, 경제 데이터 예상치 부합 일부 경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 부합을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4%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혀 뭐 빠지지 않고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유가가 오늘 3%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WTI 기준 69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노르웨이에서 일부 유전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부 좀 격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3%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릿 항공입니다. 저 회사 사실 이번에 뭐 합병이 되네 안 되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합병이 안 된다면 아마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 회사의 파산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월요일, 또 오늘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버티 에너지와 오클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CEO, 리버티 에너지 CEO예요.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한 후에 주가가 5%째 상승했는데 리버티 에너지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계속 하향 추세를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부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지금 많은 뭐 정계 인사가 지금 뭐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의 CEO가 어떤 그 위치 장관의 역할을 좀 하고 뭐 정부 에너지 정부 효율부 뭐 일론 머스크도 수장으로서 예 그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 보여되고 자 오클로 같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1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크입니다. 베어드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4%대 상승했고요. 장기적인 잠재력, 사업 배경의 변화를 투자자들이 일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 로크가 일부 경쟁에서는 그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괜찮은 그 잠재성을 보이고 있다,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좀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핀인데요. 사실 미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가끔씩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회사 이름이 아마 밑에 보시면 있어요. 레드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부분 아마 보실 거예요. 네. 자 온라인 부동산 회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액 하향 소식에 주가 3%대 하락을 했고 경쟁 증가에 따른 성장력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CBS 헬스인데 CBS 헬스에서는
4명의 새로운 이사회 멤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6%대 상승을 했고 또 웰스파고에서 또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일부 좋은 흐름을 좀 오늘 금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슈퍼마일 컴퓨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배런스에서 이 나스닥 이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곧 제출될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0% 넘는 급등을 먼저 보여줬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슈퍼마이크로의 그 액침 냉각에 관련돼서 이제 엔비디아의 일부 납품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마 보고서가 어떻게 제출이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처음에 그 맡았던 그 ENY 예.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손 떼겠다 이렇게 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감사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 업계에서 이미 뭔가 소문이 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곧 제출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으면은 제출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감사 의견 만약에 제출이 되고 그렇죠. 뭐 회계 부정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회계 부정이 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죠. 저희 부정 있어요 하고 제출을 안 하니까 내는 보고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마사지라 해야 될까요? 네. 마사지가 조금 있는 마사지는 예 슬룸으로 하시기 뭐 하여튼 뭐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예. 실적 발표 이번 주에는 지금 뭐 소비 관련한 기업들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떤 기업 실적이 좀 월요일에 있었습니까? 네,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는 아마 기업들은 없네요. 많이 없어요. 예, 많이 내일 없고 좀 월마트 사실 내일부터가 또 다시 중요한 기업들인데 뭐 월마트, 타겟, 미국의 어떤 소비를 그대로 또 나타내는 또는 가이던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우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일부 중국 기업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샤오퐁이나 니오 같은 일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둔화가 되고 아니면 좀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 통계를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샤오펑과 니오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네.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이던스를 중국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재고에 관련해서 아니면 뭐 보험 등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만약에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뭐 엔비디아에 뭐 집중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엔비디아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안 좋은 뉴스도 있죠. 뭐 서버 렉에 대해서 과열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는 가이던스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일부 이런 건 정상적이다. 어차피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이제 AI 반도체 특히나 고사양 반도체를 쓰게 되면서 일부 과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과정이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가이던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네. 그런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거 속보 하나 들어온 그러니까 본장에서 162%가 급등한 종목이 있었어요. 가상 자산 거래소 벡트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에서 인수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그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당선인이 엄청나게 지분을 들고 있는 것으로 예. 유명한데 이제 가상 자산 거래소까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네요. 근데 저는 아니, 미국이라서 가능한 건가? 미국이니까 아메리카 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인데 상관없잖아요 거기는. 자기의 기업을 자기 기업과 합병을 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미국이에요, 미국이라서 네, 미국 가서는 가능하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사적 이익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러네요. 예. 참 신기한 나라가 신기한 나라다. 미국이고 예.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벡트 그런 기업이 사실 우리가
전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기업이 있다는 저도 거. 몰랐어요. 네, 뭐 저희 항상 코인베이스 등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있다. 저희 구독자분들 또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세요. 더 많이 아시죠? 예, 저희보다. 정말 많이 아셔서 저도 여기서 거의 챗 GPT 수준입니다. 예, 지금 아랑님께서 말하면 다 나와요 저기서. 예. 아랑님은 맛있게 들어갔지요. 어떻게 알고 다 들어가셨을까? 우리만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자, 데이터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 일단은 지금 데이터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에 따른 지수 전망입니다. 예, 지금 중국 자체가 크게 MSCI 중국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부양책 때문에 뭐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관세에 따른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이미 지금 관세가 일부 적용이 되면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3%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약간의 좀 약세 케이스로 가게 되면 일부 관세가 일부 적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게 되면 약 한 플러스 4%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예, 플러스고 만약에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둔 것만큼 그렇게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적용받지 않는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베이스 케이스로 해가지고 21%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냐, 횡보하냐, 올라가냐 그런 얘기겠죠. 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뻔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수치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PER로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괜찮은 중국 증시가 괜찮게 흘러간다면 10.5배를 기록을 하는 그러한 12개월 포워드 PER를 지금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9.8배 또는 9.2배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여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 드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가지고 좋은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금 상해 지역에서 FSD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유일하게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었어요. 물론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고 그것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하기까지는 지금까지 연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의 트럼프 정권에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더 커진다면 아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특히나 테슬라, FSD나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 좀 이용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무조건 진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일부 많은 좀 이야기들이나 일부 여러 협상적인 부분, 좀 정책적인 부분에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아마 향후 미중 무역 관계나 아니면 미중 관련돼서 관세에 관련해서 또는 정책에 관련해서 아마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보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내년 되고 나서 우리가 세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S&P 500 대표 ETF 스파입니다. 9일 연속 자금 유입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누적 자금 유입보다 더 올라가냐 아니면은 더 뚫고 올라가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최장을 기록했던 게 2014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4년에 최장을 기록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일 연속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특히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에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뉴스입니다. 가장 오늘 핫했던? 가장 핫했던 뉴스고 트럼프 팀에서 자율주행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라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자, 이 기사 때문에 뭐 테슬라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 5% 상승 마감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 이제 행정부가 이제 출범되면서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그만큼 지금 일론 머스크의 힘이 오히려 최전방에 좀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고요. 싶은 거 다 하네요. 하고 싶은 거 네. 정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6년까지 무인 로보택시를 계획을 포함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기사의 한 줄입니다만 지금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번에 발표했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테슬라는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의 생태계에다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덮어 씌우는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버와 리프트와 테슬라 이 세 기업이 아마 협업의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지금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보택시에서 지금 우버와 뭐 리프트, 테슬라가 로보택시 산업 또는 모빌리티 산업에서 경쟁을 심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기업들의 생태계를 하나로 해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덮어 씌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마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두 번째 이 기사 내용에서 제가 그러한 부분을 같이 좀 연결해서 네.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부분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사실 이 자율주행 차량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초당적인 입법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그리고 연간 2,500대에서 최대 10만 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테슬라가 2,500대에서 10만 대요? 뭐 예. 25,000대에서 10만 대도 아니고. 그렇죠. 뭐 4배 올린다가 아니라 40배 올린다는 거예요. 40배.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위에 바로 초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책임 문제, 이게 운전자 잘못이냐, 소프트웨어 잘못이냐. 그렇죠. 예, 뭐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막 큰 인명피해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10,0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끝장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또 결정할지는 앞으로 우리가 향후 지켜봐야 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다음 이슈는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6,500을 내년에 전망했다라는 건데 배경이 뭐예요? 왜 이렇게 보수적인 거예요, 여전히? 저는 모건 스탠리가 6,500을 얘기했다고? 아, 그럼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저는 드디어 깬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알을 깨고 나온 거예요? 오히려 보통 야, 이제 2025년 조정 줄 거야. 나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늘 이랬으니까. 항상 네. 이제 부정적으로 봤었던 본인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너무 섣부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탠스에 전환할 때는 살짝 해야지 확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변한다.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네.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요? 얘기했는데 내심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2024년 틀렸잖아요. 네. 2025년도 틀릴까 안 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갈 건데 이 정도밖에 못 뭐 그럴 본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일부러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조정인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약간의 눈을 다른 곳으로 한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냐. 아니, 근데- 미국이 너무 고점이고 약간의 좀 일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약간의 좀 가열된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네.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린 제가 너무 한 20년 일찍 보니까 근데 우리가 네. 우리보다 연봉이 진짜 한 100배 많은 분들을 너무 비아냥거리니까 웃기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보면 뭐라고 2천만 배 정도 되겠죠. 연봉은 저보다. 자, 그래서 그 배경이 뭐예요? 6,500으로 자, 생각하는 배경 보도록 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 월요일 날 발표한 어떤 글에서 메모에서 6,5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네. 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경기 순환 지표가 더욱 개선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차입 비용이나 기업들 측면에서 차입 비용이나 여러 이러한 부분에서 재무제표상 약간의 일부 이제 금리의 어떤 압박에서 조금 일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수익 성장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을 지금 모건 스탠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거 이후 기업의 동물적 열정이 너무나도 이제 선거 이후에 기업들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CEO들이 이제 기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뭐 개발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균형 잡힌 수익 프로필이 촉진될 수 있다. 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의 어떤 경기 순환 지표에 따라서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 CEO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서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좀 잡아 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면 전반적인 어떤 시장 전체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특히 10월 이후에 금융주가 선호하는 과체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금융주를 아마 탑 섹터로 우리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금융주를.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모건 스탠리는 내년 2025년 6,500으로 S&P 500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아니, 저거를 말씀드리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바로 해석해 놓으니까 과체중 오버웨이트인데. 오버웨이. 예. 비중 확대. 비중 확대. 예. 예. 비중 확대 여러분 과체중이 아니고 비중 확대입니다. 그쵸. 과체중이면은 그거 선한 비중 그거 확대죠. 맞아야죠, 그거. 예. 있는 그대로 제가 막 가지고 나오니까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CPU 판매가 지금 AMD가 1위부터 10위를 모두 석권하고 있다. 맞습니다. 요 표로 그냥 먼저 보시죠, 그냥. 네, 순위 보면 다 제가 AMD 가장 제품이에요. 최근이에요. 예, 아마존 사이트입니다. 지금 베스트셀러스 해서 컴퓨터 CPU 이렇게 돼 있는데 CPU인데 지금 1위, 맨 왼쪽 상단이 1위고요. 여기가 10위예요. 전부 다 AMD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물론 AMD와 인텔 사이에 어떤 지표로 작용되느냐, 뭐 그 부분은 아니고 소비자들의 선택이죠. 선택인데 결국에는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마존이 전부다 이건 아니겠지만 아마존이 그래도 대부분이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물론 지금 AMD나 아니면 인텔 같은 경우에 이 CPU 하나만으로 먹고 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세그먼트 중에 일부분이겠지만 지금의 어떤 CPU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이 완전히 뭐 뒤바뀌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 AMD를 하게 되면은 이 CPU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 저는 뭐 정말 깊숙이 전문가처럼 알지 못하지만 이 CPU 시장에서 가성비로서 사실 AMD가 어마어마한 입지력을 좀 다지고 있거든요. 동급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레드도 훨씬 더 많은 스레드를 좀 가지고 있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라이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열광을 했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1, 2년이 지난 제품이 1,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네. 그 기술력이나 여러 성능적인 가성비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너무 이제 뭐랄까 모델명이 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지금 5분 만에 바로 5위에도 올랐던 예, 그러한 모습까지 보게 되면 최근에 CPU는 또 AMD가 대세가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또 하나씩 다 열어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